얘들아 안녕? 야, 김신용 너 1등급이더라. 잘했어. 박신용 3등급. 김돈덕 너는 8등급이야. 너 어떡하려 그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얘들아, 그리고 이제 부자대학에서 등급을 안 보고 점수를 보겠댄다. 그리고 선생님이 괜히 1타 강사겠니? 오늘 수업 듣자마자 곧바로 바로 신용점수 올라가는 비법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얘들아, 우리 급은 뭐지? 급은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언니, 응? 저 큰일 났어요. 제 신용등급 4등급이래요. 이거 완전 나쁜 거죠? 뭐 이제는 신용등급 조회도 해보는 거야. 근데 신용등급 이게 뭔지 제대로 알기나 하고 조회를 해본겨? 제가 돈 많이 없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네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신용등급은 뭐고 신용점수는 뭐지? 내가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어.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 갚을까? 오, 겁나 잘 갚을 것 같아. 그러면 1등급. 거기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거지. 결국은 이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해줬을 때 얼마만큼 잘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등급을 판단해가지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차등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용 등급이고, 사람들이 이제 아니 나랑 쟤랑 같은 등급인데 신용 점수로 하면 몇십 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어떻게 나랑 쟤랑 같은 등급이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혹은 나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렸어. 딱 1점 차이로.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불공평해. 부당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거를 신용 점수로 1점부터 1000점까지로 해가지고 점수로 바꾸기로 한 거지. 언니, 그놈의 점수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아니, 신용 점수를 지금부터 제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대출을 한 번쯤 받게 돼 있잖아, 사람이. 근데 대출 받을 때 사실 이 신용 등급,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은행도 돈 빌려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자를 따박따박 잘 갚고 원금까지도 상환하는데 문제 없을 사람이야. 그러면 이자 조금밖에 안 받겠지. 근데 이 사람은 좀 알까리한데 돈 잘 안 갚을 것 같은데 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자라도 더 많이 받고 보자. 그러지 않겠냐고. 그래서 언니가 또 통계 자료를 싹 서치를 해봤지. 그랬더니 18개 은행 평균 인데 그 신용등급 1, 2등급 최상위 등급이잖아. 우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2.7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하위 등급 9등급에서 10등급인 경우에는 9.66%,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무려 3배 차이나 나는 거야. 똑같은 돈을 빌려도 누구는 2.78% 내고 누구는 그거에 3배나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지.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9등급, 10등급이야. 그러면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신용등급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언니, 그럼 신용등급 어디 가서 조회하면 돼요? 그거 조회하면 막 등급 막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맞아, 우리가 이런 선입견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 은행 가가지고 대출 알아보고 막 이러면 신용등급 떨어진다. 그래서 내 신용등급은 궁금은 하지만 알아보면 안 되는 막 그런 존재인 듯한 막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요새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아. 요새는 카땡땡땡 토땡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수시로 내 신용등급, 신용점수를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그거 알아본다고 해서 신용등급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새는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주는 게 더 중요해진 세상이야.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체크해보도록 해. 언니, 그럼 제 신용점수부터 얼른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저 뭐부터 하면 돼요? 그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우리 덕이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 언니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대출이 있잖아. 그러면 특히 고금리 대출, 1금융권 뭐 이런 담보대출 이런 거 말고 산와 막 이런 거 있잖아. 무대리 이런 거 빌렸어. 그러면 이거 먼저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카드를 쓰고 있잖아. 덕인이가 카드를 쓸 때 카드를 한도껏 꽉꽉 채워서 쓰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카드 한도가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 꽉꽉 매달 채워서 쓰잖아. 그러면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는 뭐 어떻게 판단하냐면 김돈덕이 100만 원 꽉꽉 채워서 쓰는 거 보니까 얘 매달 그냥 할딱할딱 하는구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100만 원이 한도라면 한 30만 원만 쓰잖아. 100만 원 한도가 이제 30만 원밖에 안 쓰니까 이 사람은 연체를 하거나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별로 없겠네 라고 판단을 해. 그래서 카드 한도에서 보통은 50% 언더로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 30% 내외에서 쓰면 가장 좋겠지. 카드 한도에서 좀 여유 있게 카드 사용액을 조정을 해라. 그리고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선결제해야 돼.
내가 뭐 다음 달에 카드가 5일 날 나오는데 나 월급 받아서 정산하면서 그냥 먼저 선결제 해버리는 거지. 돈 들어왔으니까 미리미리 갚아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에도 신용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카드 관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카드를 오랫동안 쓰는 게 내 신용점수에도 유리해. 아, 나는 신용등급 때문에 언니 제가 굳이 카드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신용등급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핑계대지 말라고. 내가 이거 신용평가회사 다니시는 분한테 직접 여쭤봤어. 체크카드 쓰면 신용 안 좋아지냐고. 그렇지 않대. 기본적으로 약 5등급 정도로 책정이 된대. 그리고 체크카드도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6개월 이상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신용점수 가점이 한 40점 정도는 주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체크카드도 30만 원 이상 6개월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내가 아직까지 알뜰살뜰 좀 지출을 통제하고 모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신용등급 때문에 신용카드 쓴다라는 핑계는 이제 되지를 말어. 이게 있잖아. 완전 꿀팁인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신용점수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핫땡, 뱅땡, 토땡이 들어가. 그러면 내 신용등급 관리하기, 내 신용점수 올리기 뭐 이런 메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딱 클릭하잖아. 그러면 내가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라든지 통신요금, 공과금 이런 거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냈다라는 자료를 입력을 하잖아. 그러면 곧바로 신용점수가 바로 올라가. 이런 것들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다 조회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제출하면 돼. 그럼 제출은 또 언니 또 서류 띄고 막 귀찮은데 언니 걱정하지 마. 공인인증서 연결만 하잖아.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제출하기 누르기만 하면 돼야. 그럼 점수가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귀찮아도 이거는 곧바로 신용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 당장 먼저 챙기도록 하자고. 언니 그러면 제가 신용점수 조회해보고 신용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대출을 있잖아. 내가 신용점수를 조회해봤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요. 이게 대출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 내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담보 물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는 거. 보통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도 대출 이자가 좀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 뭐 금리가 막 바뀌는 거 아니면 정해진 금리로 계속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 언니가 얘기해줄게. 대출금리도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어. 변동금리는 금리가 계속해서 바뀌어. 근데 고정금리는 내가 처음에 빌렸던 금리 그대로 내가 대출 상환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고정으로 계속 그 금리가 간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언니 어떨 때는 변동금리로 빌리고 어떨 때는 고정금리로 빌려야 돼요?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지. 자,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고정금리를 해야 되겠어? 변동금리를 해야 되겠어? 그렇지, 변동금리를 해야지.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아. 그리고 내가 뭐 아주 오래 이걸 대출을 쓸 게 아니라 좀 짧게 쓸 건데 내가 좀 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대출도 짧게 쓸 거야. 그럴 때는 고정금리를 쓰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게 금리도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금리 몇 %에 빌려서 언제 어떻게 갚는가도 사실 중요하잖아. 그래서 거기 네가 또 알아야 될 게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을 어떻게 상환하는지. 빚을 상환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만기 일시 상환. 만기에 한 번에 갚겠소. 나는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겠소.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 이자는? 이자는 내가 매달 내겠소. 하지만 원금은 나중에 일시 한 방에 갚겠소. 이런 게 만기 일시 상환인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았잖아. 우리가 전세 사는 동안에 이자만 한 10만 원 내고 나중에 전세 빼면서 그 돈 보증금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지. 이런 것들이 만기 일시 상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해 나간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가 계속 줄어드는 형태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이야.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출도 있고 그렇지 않고 됐고 이거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 하세요 이렇게 정해진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게 대출 상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 상황과 비교해보고 대입해보고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하고 대출하고 이게 차이가 뭔지 이거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해줄게. 마이너스 통장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1,000만 원 한도까지 내가
필요한 만큼 그냥 썼다 갚았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100만 원만 빌려서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고 100만 원 다시 갚고, 안 갚고 그냥 이자만 쭉 내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열려 있는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물을 퍼다가 쓰는 거지. 1000만 원 한도까지. 근데 보통 마이너스 통장도 내가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거 꽉꽉 채워가지고 다 쓰잖아. 그러면 이것도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최대한 맥스로 갖다 쓰지 말고 이것도 적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 그럼 대출하고는 무슨 차이야? 대출은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지만 일단 100만 원만 갖다 쓸 테니까 900만 원 좀 들고 있어봐. 이건 안 되는 거야. 1000만 원 빌려서 그럼 내 통장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나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대출인 거고, 마이너스 통장은 내 통장을 그냥 열어줘. 1000만 원을 그냥 네가 쓰고 싶으면 갖다 써. 근데 필요 없으면 안 갖다 써도 돼. 하지만 한도는 1000만 원까지는 내가 늘 열어둘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하고 대출하고 어떤 차이인지 좀 정리가 되지? 언니 오늘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저 나중에 대출이 필요할 때 대비해가지고 신용점수 확 올려서 언니한테 자랑할게요. 그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 신은 1등급을 못했지만 신용등급은 우리가 1등급을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제 신용등급 관리도 신용점수 관리도 잘하면 우리도 내신은 못했지만 신용등급은 최우량 등급을 해서 은행은 우리가 맘 편하게 댕겨보자. 대학교는 맘 편하게 못 댕겼지만 은행은 좀 맘 편하게 댕겨보자고. 언니도 오늘 같이 공부해서 재밌었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또 올게. 안녕.